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가스라이팅을 해드리는 부분은 1층에서 떨어지면 잘 떨어지면 멀쩡하고 조금 잘못 떨어지면 좀 긁히거나 삐고 15층에서 떨어지면 잘 떨어져도 많이 아프다. 이 비유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는 그만큼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수가 상당히 지금 높게 와 있고 이 높은 지수는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구간이긴 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단타의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어제 온팡지게 샀다가 오늘 온팡지게 팔 수 있는 그러한 증시가 펼쳐질 거니까 외국인들이 뭐 이만큼 사줘서 이만큼 됐다. 여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4,000포인트가 이탈됐습니다만 2025년 10월 27일 역사적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4,000포인트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견인했고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오후 1시를 향해 가는 이 시간 코스피에서 1조 3천억 원어치를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4,000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만 오늘 설사 주식시장이 좀 하락 마감으로 끝나도 월말이 되면 기관들이 또다시 아마 지수를 띄어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요즘 증시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약삭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시가 더 갈 거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 증시가 1% 넘게 하락해도 얼마든지 매수세 유입이 가능해서 지수를 반등시킬 수 있고 플러스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다 보니까 지수가 밀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들은 하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다 하면서 그동안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쭉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송들이 좀 있던데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 참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간내만에 하지만 그 사이에는 9.11 테러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이 그렇지 2,000포인트 갔다가 다시 2,000포인트를 빼고 쭉 빠질 때는요. 그 마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쨌든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아주 단단한 오랜 기간을 지나오면서 단단히 만들어졌고요.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는 사실 어찌 보면 윤석열 정권에서 대한민국 증시가 저평가로 머물면서 저는 단단해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물갈이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투자자들은 좀 나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뭔가 2023년, 24년 요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돼서 약간 좀 동떨어진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3,000에서 4,0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거의 모든 뉴스, 모든 시사 방송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주식시장이 좋은 건 좋은 거고, 그죠? 냉정해야 될 거는 냉정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쉽게 왔습니다만 4,000에서 5,000 가는 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27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릴 텐데 저는 오늘도 역시 평정심과 냉정함을 유지한 채로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방송을 준비했고요. 자, 10월 27일 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무려 1%대 이상의 상승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물론 다우지수는 살짝 아쉽게도 0.7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S&P 500이 1.23, 나스닥이 1.86% 상승 마감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원어치의 순매도를 보임으로써 4,000포인트가 이탈될 상태고 삼성전자도 10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되돌려 놓을 거고 아마 그 매수 주체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슈 점검해 볼게요. 자, 냉정하게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글로벌 증시,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모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이치기 그런다고 해요. 야, 대한민국 증시만 좋으냐? 글로벌 증시 다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뉴욕 증시 되게 좋았을 때 대한민국은 윤석열 때문에 죽치고 있었는데 전 이런 얘기로 반박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주식시장이 좋은 분위기라는 거를 알고 매매를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야 될 때인데 지혜로웠다라는 거는 단순히 좋은 것만 챙길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지금 현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릴 것 같습니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27일째 진행 중입니다. 지금 4주째 돌입했고요. 지난번에 37일이 가장 큰 셧다운 기간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두 번째로 긴 셧다운이 진행 중입니다. 슬픈 사실은 뉴스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은 조금 이견 차이가 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만 있지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1일부터 식품 보조금 중단 시 수혜자 4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 수만큼의 수혜자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하고요. 캘리포니아 관제 시설의 인력 부족으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출발 항공편이 전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점점 버티고 있는 어떤 힘이 좀 흔들리고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어쩌고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든 걸 다 쉴드치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이번 싸움은 중국이 먼저 들이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트럼프가 먼저 들이댔습니다만 트럼프가 졌어요. 쪽도 못 썼단 말이에요. 4월 달에 중국을 대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중국이 그럼 같이 하자 하고 맞대응을 하는 바람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고 트럼프가 쫄았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은 기세를 잡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미국은 쓸 카드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트럼프는 미국에서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계속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될 거야. 그럼 이번에 경주에 와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무역 협상을 잘 했다고 칩시다. 모든 악재가 사라지느냐. 저는 오히려 그 이슈가 이제 없어지면 주식시장의 기본, 어닝 시즌, 미국 경제,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우려, 트럼프의 어떤 장기 집권에 대한 이런 모든 우려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리 결정은요. 현재 10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 예상되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공포지수라고 불리우는 VIX 지수가 15.74로 내려오면서 9월 말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는데 이 VIX 공포지수도 너무 지금 아래 구간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한번 튈 구간이 됐죠. 자, 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예상대로 잘 되거나 뭐 안 되면 또 뭐 증시 뭐 빠지고 뭐 그러겠습니다만 만약에 잘 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글로벌 증시가 이제 걱정 근심이 없어 무조건 가는 거야 이렇게 지를 때 아니야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좀 보자. 경제 지표 봐야겠죠.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연방정부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확인할 수 없으나 10월달 댈러스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는 9월달에 마이너스 8.7이었는데 10월달에 마이너스 5.0으로 9월달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여전히 기준선인 0 아래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했던 소비자 물가 지표도 예상보다 둔화됐다고 했지만 8월달은 3.1이었고 3.0이었고 9월달은 3.1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부진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라고 투자자들을 안도시키지만 이 소비자 물가지표 지수조차도 과연 신뢰도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하게끔 만드는 기간입니다. 거기에다가 10월 31일 날 발표하는 9월 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저는 둔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지금 못하고 있다. 왜 소비를 못하느냐? 물가가 일단 너무 높고요. 21세기 들어와서 높은 수준의 지금 금리가 유지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로 미국 경제는 지금 좋지 않고 여기에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도 있고 이러다 보니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은 둔화되지 않을까. 그럼 이거를 전문가들은 그래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어졌어. 금리 인하 과감하게 해도 돼.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개인 소비 지출이 미쓰리 예상대로 둔화된다면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25일에서 26일 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서 계략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따라서 이번 경주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합의가 예상된다. 지금 오로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나라 증시들 올라갈 때, 즉 2023, 2024년도 이렇게 다른 나라 증시가 고공행진할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노의 수익을 분출하느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제는 여기서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분위기를 좀 봐야 되거든요. 제가 그랬죠. 3천에서 4천은 굉장히 빠르게 왔습니다. 빠르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기대감도 워낙 컸고요. 그리고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어떤 그 보복 심리? 뭔가 보상 심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코스피 매물대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매물대와 상관없이 4천에서 5천 포인트 가는 길은 3천에서 4천 가는 길과는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셔야 되고요. 지금 뉴욕 증시는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될 거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 지금 요 두 가지 이슈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지적해 드렸던 대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진행 중이고 미국의 계엄도 불안한 요소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공포지수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변동성,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1% 넘는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자주 보이게 되면 투자자들은요, 피곤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 그래도 내가 초반에는 그래 무조건 빠지면 사야지 해서 증시가 빠지면 매수세가 들어오고 낙폭을 줄이고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주식시장이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장중의 변동성, 데일리 변동성이 심화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잘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찍이 아파트 1층에서 떨어지느냐 15층에서 떨어지냐 타령하면서 이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멘탈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이든 내년 초든 물갈이는 한번 시게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시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의 1조 넘는 매도, 코스닥도 역시 매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얕게 움직여요. 그래서 증시가 많이 빠졌지만 여기서 공포감을 느끼기보다는 과감하게 매수 타임으로 잡는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혜로운 투자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4천을 이탈했지만 뭐 설령 내일도 이탈하고 뭐 그런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다. 기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4,000포인트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체크만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뉴욕 증시와 이슈 체크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요. 다 좋은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좀 길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금 이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은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체크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하시면서 수익도 챙기시는 그런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